미국 시장은 길을 잃은 듯한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는 기업들,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만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이외의 업종들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FOMC가 끝나면은 그래도 좀 시장은 나아지겠지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빅 이벤트가 지나가더라도 크게 영향은 없는 듯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래도 매크로 이벤트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시그널은 FOMC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나온 FOMC 결과였기 때문에 특히나 시장에서는 긴장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11월 FOMC에서는 2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왈가왈부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FOMC는 크게 영향은 없었지만 다만 금리 결정이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감은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결과만 봤을 때는요. 전체 금리는 4.5에서 4.75%로 낮아졌습니다. 9월 달과 비교하면은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가 된 거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또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단행된 바 있습니다. 이번 해 들어서 이제 7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 건데요. 시장에서는 걱정을 했습니다. 노동시장이 너무 안 좋고 인플레이션이 잘 꺾이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막상 괜찮았습니다. 9월에 성명서에서도 약간의 변경이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즈드라는 완화됐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이전에는 이즈드라는 단어가 없었지만은 이번에는 나오게 됐고요. 또 슬로우드, 둔화라는 단어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없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9월과 11월의 FOMC 성명서 차이를 한눈에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앞서서 9월에서는 고용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실업률도 상승했으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고러한 의견이 나왔고요. 이번 11월에는 고용 상황이 전반적으로 완화된 가운데 실업률도 상승했으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단어의 차이는 둔화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보다는 11월의 고용시장이 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는 2% 목표 달성에 추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성명서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이상합니다. 보시다시피 물가는 2% 목표 달성에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9월과 11월의 차이를 보시면요. 9월에는 추가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1월에는 추가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이 문구만 봤을 때는 9월에 인플레이션이 더 잘 잡혔나? 11월에는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고 있나? 라는 우려감을 좀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은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파적으로 변한 건 아니고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물가도 잘 잡히고 있고 고용도 괜찮구나. 그리고 실업률도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구나라고 안도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 증시 3대 지수가 안도 랠리를 펼친 건데요. 그렇다면 파월 의장은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어떻게 이야기할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긴장도 했었는데 차례대로 만나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짐작하거나 추측하거나 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고 나서 시장은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현재 내놓는 정책들, 공약들이 모두 다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정책들입니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와 관련된 어떠한 좀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더뎌지지 않을까는 그런 우려감이 나왔는데 파월 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 쉽게 예단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정책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구나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또 두 번째 의견 만나보시면요. 단기적으로는 미국 대선 결과는 페드 정책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트럼프 이 대통령 당선인에 따라서 앞으로 정책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또 환호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사임을 요청한다면 사임을 할 거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기자가 자기는 이 폴리티코 기자인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을 요청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단호하게 NO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다시 한번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건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일기 때 이미 파월 의장의 정책들을 두고 매서운 아주 비판을 한 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발언들이 시장에는 안도 랠리를 가져다 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FOMC가 진행되기 전에 두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불확실했던 포인트로 지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통화 정책 스탠스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파월 의장의 거취가 걱정거리였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어떠한 좀 스탠스를 취해서 파월 의장이 변경되거나 조금 관련된 어떠한 인사가 변경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정책도 역시나 마찬가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페드는 아주 단호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전보다 강화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이전에는 노동시장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것 하나든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낸 바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 듀얼 맨데이트, 노동과 인플레이션 모두 다 잘 잡히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다시 한번 피력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여전히 9월에 닷플럭 궤적의 기본 시나리오는 계속해서 지켜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이 회의마다 계속해서 2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왔고요. 2020년 5월에 임기 만료까지는 의장직이 수행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함께 나온 겁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커멘트를 내놓았는데 내년 3월까지 연속적으로 2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가 인하가 단행이 될 것이고 6월부터는 분기별로 1회씩 인하를 해서 12월에는 총 금리 수준이 3.25%대까지 내려갈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삼성증권 측에서는요. 11월 기자회견에서 얻은 안도는 길어야지 1에서 2개월 정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하게 돼서 새로운 정책들이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이러한 커멘트들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 금리 정책들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에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 금리가 나오는지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